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경기 분당과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요. 김은혜, 강용석 경기지사 선거에서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의 좀 하고 얘기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말이 맞죠. 아무래도 그 선대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제의를 거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수도권 사령탑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비공식적으로는 예.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 정도 되는 굉장히 중량급의 인사가 한마디 하시면 이게 마치 당의 입장처럼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김은혜 후보에게도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단일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가 주는 시너지 효과를 좀 네.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친단일화 어떤 메시지를 내신 거 아닌가 예. 싶고 이건 어디까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전문가 안철수 후보의 이제 조언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게 아니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답변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당일에 훈수를 두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고문은 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예. 사실상 지금 전체 선거판에 굉장히 이제 명운이 걸렸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적에 걸렸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는 아니죠. 선대위원장이 아니니까. 근데 경기도에는 사실 명운이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어쨌든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개념처럼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김은혜 후보랑.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쉬운 길이 지금 단일화 아니냐. 그리고 예.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단일화 했을 때 그 강용석 후보가 가졌던 표 차이만큼 더 벌어지는 걸로도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라면은 이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이준석 대표는 항상 자강론. 그리고 상대 후보 고사론, 예. 결국은 작아질 것이다. 이거를 주장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의 여기서 충돌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게 여론 추이를 보면서 나오는 걸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조사 결과 봤더니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43.8%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3.2%. 그러니까 두 후보가 말 그대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강용석 후보가 5.5%로 나타났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거 5.5%면은 좀 무시하기는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끝까지 갔을 때 5.5%가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허경영 후보 이런 분들도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뚜껑을 정말 그 투표소에서 까보면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강용석 후보의 표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고 하면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좀 뭐 우파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 갔을 때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김은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강용석 후보의 이 지지는 좀 최근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이런 것에서 좀 드러나는 거품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 여론은 어떤가요? 지금 뭐 단일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하면 기류가 안 훨씬 된다. 더 강한 것 예.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표가 한 표 한 표가 좀 급하니까 이게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허경영 후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표가 급하다고 허경영 후보랑 단일화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용석 후보는 정치의 금도 밖에 있는 분이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복당도 안 받아줬던 분이고 나아가서 최근에는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랑 뭐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용석 후보와 정식의 단일화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내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지방선거 뭐 주목받는 곳이 많은데 인천 계양을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0.8%, 윤영선 후보가 40.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도 해볼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면 한 6대3 정도 나왔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5대4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이라는 뭐 전 대선 후보의 이름값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고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과반을 간신히 넘긴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가 게다가 이제 개항을이 민주당의 뭐 텃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이 이겨왔던 곳이잖아요. 물론 그 표 차이가 크진 않았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판세가 안 좋은 거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항을에 출마할 만한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도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최근에 언론에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은 그러니까 뭐 선긋기라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판세가 조금 좀 다급하게 돌아간다. 뭐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야 되고 또 인천시장 이제 선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주려면은 조금 좀 급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네.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는 좀 차이가 커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정확히 보면 9.9%입니다. 0.1mm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기대보다는 굉장히 해볼 만한 성과죠. 아마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가 이제 인천 계양을에 총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20% 이상 격차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9.9% 게다가 계양이고 상대가 이재명 후보인데 이 정도 결과다라는 것은 지역을 25년간 지켜왔던 동네 의사인 우리 윤영선 후보의 토박이론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예 그 선거 포스터 자체도 25년 대 25일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인천이랑 사실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또 기존의 분당이라는 본인의 터전을 버리고 사실상 계양으로 도망왔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 계양 시민들에게도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이를 이렇게 밀친다든지, 뭐 벤치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제 벤치에 갑자기 막 올라가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놀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천 계양에 있는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다시 출마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지금 모든 게 너무 성급하다 이런 좀 인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개항을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운명이 다소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제 수사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남 FC 수사 관련해서는 사골도 좀 적당히 우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남 1화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1화가 손을 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남을 해체할 것이냐, 시민구단으로 만들 것이냐 그랬는데 굉장히 최다 우승, 그 당시로서는 최다 우승 축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해에 100억씩 들어가니까 그럼 지역 기업을 스폰서 로고 노출을 하고 이를테면은 돈을 유치를 하자라는 식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 뭐 두산 이런 데로부터 가져온 건데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뭐 수수료를 많이 측근들이 받았느냐, 요게 지금 쟁점인데 꽤 오랫동안 3년 반을 수사를 해가지고 지난해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한 거예요. 고발이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났으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는 3년 반이나 수사해서 무혐의가 난 거를 저쪽에서 고발했다고 또 들여다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올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부터 논란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을 또 피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뭐 직접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구단을 운영하는데 이게 쓴 돈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뭐 이를테면은 뭔가 특혜를 줬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또 다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라서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런 상황을 두고요. 이재명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받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됐다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다. 예,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안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이 터지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건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사건이 터진 날 윤호중, 박지원 두 분이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거 보고 아, 민주당이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얘기 안 하셨으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층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엄청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화살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타겟으로 삼았고 이재명 후보까지 거기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구체적인 근거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가로세로연구소를 그렇게 신뢰했나 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런 논란을 믿는다고 하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동시에 송영길, 윤호중 이런 분들도 성상납 의혹이 있다라고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징계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서로 다른 그 거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려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야가 서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또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